반갑습니다. 스케치업의 꿀팁과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하늘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지형 콘타를 계단식 지형으로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식 지형을 만들기 전에 일반 지형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빠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쪽에 카드를 달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십시오. 자, F가 우리 등고선이죠.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토포스 F를 이용해서 지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고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토포스 F를 이용해서 지형을 만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뚫려 있죠. 이 부분에 면을 만들기 위해서 조인트 푸시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토포스 F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형을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그룹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지형 그룹과 서커터 그룹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서커터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룹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안에 또 그룹이 있죠. 한 번 더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은 서커트만 선택이 되죠. 자, 얘를 다 선택을 해서 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반적인 지형 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아래쪽을 막아서 작업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설명드릴 계단식 콘타에서는 굳이 아래쪽을 막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계단식 콘타를 만들 텐데 KBS 토프맵 툴바를 보시면은 뒤에 아이콘이 4개가 더 생겼죠. 자, 이 부분이 계단식 콘타를 만드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던 뷰 코드는 없어졌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익스텐션 메뉴를 보시면은 자, 메뉴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자, 아이콘의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이 환경 설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만드는 부분.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무브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 설정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이런 화면이 출력이 되죠. 자, 첫 번째 옵션이 계단 한 개 높이인데 기본이 5m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기본 5m로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형을 만들 때 등고선의 높이가 5m 간격으로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얘도 기본이 5m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작업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치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실제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놔두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환경 설정이 되었으니까 실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일단 대상 그룹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올라가는 게 보이죠.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 보셨겠지만은 작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기본 옵션으로 작업을 하면은 10초가 안 걸립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은 5000mm죠. 우리가 5m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5000mm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다른 옵션을 가지고 또 작업을 해보죠. 작업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컨트롤 Z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옵션을 설정해서 작업을 해보죠. 다른 거는 만지지 말고 애니메이션 부분만 예로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작업 진행 과정을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작업이 빨리 끝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좀 보는 재미가 있겠죠. 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제가 지금 녹화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보기를 해 놓으면은 중간에 약간 튀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하고 클릭. 자, 지금처럼 진행 상황을 보여주죠. 자, 지금 튀고 있죠. 예,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저는 녹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튀는 현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하시면 아주 매끄럽게 진행 상황이 다 보일 겁니다.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다른 옵션도 한번 보죠.
자, 애니메이션 보기는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 계단 생성 방법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계단 높이 맞춤이 있고 전체 높이 맞춤, 그리고 계단 높이 플러스 전체 높이가 있는데 아래쪽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단 높이 맞춤, 입력한 높이로 맞춤, 전체 높이는 원본보다 약간 높아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 맞춤은 입력한 높이를 기준으로 전체 높이를 균등하게 맞춘다고 되어 있죠. 자, 계단 높이는 입력한 높이보다 미세하게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단 높이 플러스 전체 높이는 입력한 높이로 맞추되 마지막 계단의 높이를 조정하여 전체 높이를 원본과 같도록 맞춤. 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세 개를 각각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단 높이 맞춤으로 작업을 하죠. 일단 얘는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클릭. 아래쪽에 올라가죠. 자, 얘는 두 번째 옵션으로 작업을 하죠. 전체 높이 맞춤. 자, 마지막 옵션을 선택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이 끝이 났죠. 자, 일단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크게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원본 지형을 만들 때는 등고선을 이용해서 토포 쉐이프로 작업을 했죠. 토포 쉐이프는 작업을 할 때 그리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등고선 끝부분은 아주 부드럽게 처리가 되죠. 자, 그런 점 때문에 등고선의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함으로 해서 전체 높이가 약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형은 실제 지형보다 전체 높이가 아주 미세하게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해발 1000m 짜리 지형을 만들었다면 토포 쉐이프로 만든 지형은 1000m가 아니라 999.998, 997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든 거는 계단 높이를 5m로 만들었죠. 그래서 각 계단이 전체 높이가 5m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5m 맞죠? 자, 이 부분도 5m. 모든 부분이 다 5m로 되어 있겠죠. 자, 제일 마지막도 보면은 아마 5m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든 지형은 계단 높이는 5m로 작업을 했지만은 전체 높이 기준으로 작업을 했죠. 자, 그렇게 하면은 계단 한 개의 높이는 5m가 안 될 겁니다. 체크해 볼까요? 4866.90. 그렇죠. 자, 마지막 계단도 보면은 4866.90. 5m가 안 되죠. 대신에 전체 높이 기준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작업을 했죠. 그래서 모든 계단의 높이가 4866으로 맞춰졌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옵션으로 만든 거. 이 부분은 계단 높이 플러스 전체 높이죠. 그래서 각 계단은 5m가 맞을 겁니다. 볼까요? 5m가 맞죠? 자, 그런데 전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계단만 높이가 다를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낮아 보이죠? 그렇죠. 자, 이 옵션은 각 계단은 5m로 맞추되 전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계단만 높이를 다르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세 가지 옵션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옵션 계단 높이 기준, 자,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형은 우리가 토포 쉐이프로 1차 가공을 한 지형이죠. 하지만 원래 동고선은 5m 높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으로 작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옵션이죠. 그룹 합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옵션을 보시면은 그룹 합치기 기본은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면은 스케치업 2020 이하에서 사용 시 속도가 늦다 주의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에 아우토셀이나 유니온으로 작업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자, 물론 2021 이상 최신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얘로 하고 작업을 해도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스케치업은 버전이 메이크 2017입니다. 당연히 넣겠죠. 하지만 지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계단 높이 맞춤을 하시고, 그리고 얘로 하겠습니다. 확인. 자, 선택을 하고 클릭. 일단 지형 생성은 빨리 되고 있죠. 자, 그룹을 합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녹화를 중단했다가 다 되면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얘를 보면은 이 그룹은 솔리드 그룹으로 잘 되어 있죠. 한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작업을 해볼까요? 자, 아니오로 하고 확인. 자, 얘는 각각을 그룹으로 만들겠죠. 자, 차이점이 느껴지죠? 얘는 각각이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각이 솔리드 그룹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얘는 전체가 한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죠.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얘는 각각이 솔리드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고 마지막에 아우토셀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해볼까요? 선택을 하시고 아우토셀. 자, 아무리 빨라도 워낙 합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자, 작업이 끝이 났죠. 이렇게 한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죠. 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위에 토포 쉐이프로 만든 지형은 아랫부분을 이렇게 막았죠. 그런데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아랫부분이 뚫려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뚫어 놓고 작업을 해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지워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처음 만든 상태로 뚫려 있죠. 그리고 선택해서 작업을 해 보죠. 자, 작업이 끝이 났죠. 전혀 문제없이 잘 되죠. 그리고 각각이 솔리드 그룹으로 잘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단식 지형 위에 건물도 한번 올려보죠. 그러면 얘는 지우고 한 개만 놔두죠. 자, 건물을 불러오겠습니다. 건물은 B죠. 선택하시고 열기 확인. 자, 얘는 잠시 하이드 시켜주시고 자, 전체를 선택해서 드롭을 하겠습니다. 잘 됐죠. 자, 안착이 상당히 잘 됐죠. 자, 계단식 지형을 만드는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건물을 만드는 기능도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 하면요. 예전 버전에서는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폴리곤이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스킵이 되었죠. 자, 지금은 그 부분도 계산을 해서 완벽하게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아래쪽 지형에 드롭을 시킬 때는 건물의 축 부분이 아래쪽 지형과 만나게 그렇게 드롭이 되죠. 자, 예전 버전에서는 건물 그룹의 축을 만들 때 건물을 만드는 H의 첫 시작 부분에 축을 만들었습니다. 각 건물마다 시작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일관성이 없었죠. 자, 물론 일반 지형에 우리가 드롭을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단식 지형에 드롭을 하면은 손을 볼 부분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축을 만들 때 각 건물을 구성하는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에 축을 만들어 줍니다. 바운딩 박스가 뭐냐면요. 각 그룹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죠. 자, 이 사각형의 중심점에 축을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자, 축이 이렇게 가운데 생기게 되겠죠. 자, 이런 점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드롭을 하면은 좀 더 지면에 자연스럽게 드롭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축이 이 부분에 생깁니다. 자, 여기에 축이 생기면은 위에 있는 이 계단에 드롭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축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에 드롭이 잘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형의 형태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 건물은 아래쪽에 붙어 있죠. 지금 모양을 봐서는 위에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아래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얘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건물을 들어 올려서 확인을 해보죠. 자, 건물을 들어 올렸더니 아래쪽의 지형이 이런 형태로 생겼죠. 홈이 파여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심에서 드롭을 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계단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얘를 위쪽 계단에 붙이고 싶으면은 그냥 무브 툴로 들어 올려도 되지만은 여기 있는 무브 툴을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얘는 무브 다운이 있고 무브 업이 있는데 한번 클릭할 때마다 계단 높이만큼 이동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브 업을 클릭을 하면은 한 칸 위로 올라갔죠. 자, 계속 클릭할 때마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작업을 끝내도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지형을 연장을 하면은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예를 들면은 자, 여기에 라인을 그어서 면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이 지형이라는 게 정확하게 재단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루비를 쓰다 보면은 루비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잘 나오는 것만 아니죠. 이 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작업이 잘 안 됐을 때 어떤 경우에 잘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제대로 작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얘는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등고선부터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포 쉐이프를 이용해서 지형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번에는 아까와는 좀 다릅니다. 자, 아까는 여기에서 그냥 바로 우리가 만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지금 50 곱하기 3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늘리죠. 한 100 정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형이 훨씬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겠죠. 물론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자, 그리드가 확실히 이렇게 많아지면서 지형을 훨씬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겠죠. 자, 처음에 우리가 작업했던 것과 이번에 작업한 거의 차이점은 처음에 작업할 때는 그리드를 기본 개수로 작업을 했고요. 이번에는 좀 많이 줬습니다. 그리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등고선 끝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만큼 잘게 쪼개주니까 그렇겠죠. 대신에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계단식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옵션 부분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바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리드가 많으면은 계단식 지형을 만들 때도 시간이 아까보다는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상세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자,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냥 볼 때는 뭐 잘 만들어진 것 같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부분, 자,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은 면이 생성이 안 되고, 그리고 푸시풀도 안 되고, 그냥 라인으로 남아있죠.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예로 하고 작업할 때 보신 분들은 아마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루비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과정이 우리가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과정은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지형을 만들고 그 위에 사각형을 여러 개 만들어서 쪼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터섹터 페이스를 통해서 등고선만 분리를 하고 그 등고선 부분에 면을 만들고 푸시풀로 뽑아낸다. 이런 과정을 루비도 똑같이 거칩니다. 자, 인터섹터 베이스 기능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얘가 항상 작업이 완벽하게 끝나는 건 아니죠. 물론 거기에는 스케치업 버전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면 또는 엣지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예전에 JHS 파워바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라인 툴이든 아크 툴이든 툴을 이용해서 엣지나 아크나 이런 걸 만들죠. 자,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이 났죠. 그러면은 여기가 스타트, 여기가 엔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엣지를 하나 만들면은 눈으로 보이는 이 선 외에도 그런 속성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섹터 베이스를 통해서 이런 지형을 잘라내면은 엣지 하나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생깁니다. 0. 몇 미리로 작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스타트 정보와 엔드 정보가 제대로 안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정보가 누락이 되면은 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일단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엣지가 잘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죠. 일단 전체를 선택을 하고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면이 안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파랗게 보이죠. 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죠. 여기에 보면은 제가 루비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엣지 툴이라는 루비입니다. 자, 여기에 돋보기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 정보가 나오죠. 오픈 엔더가 두 개가 있다고 뜹니다. 자, 이 말은 엔더 정보가 없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여기 정보가 보일 겁니다. 자, 0.05mm, 0.04mm 굉장히 작죠. 이 부분에 오픈 엔더라고 되어 있죠. 엔더 정보가 없습니다. 자, 얘를 픽스를 하려면 이 부분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바로 수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다시 면을 만들어 보죠. 선택을 하고 면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만들어졌죠. 잘 됐습니다. 근데 면이 뒤집어져 있죠. 뒤집겠습니다. 리버저. 자, 이렇게 하면은 면은 만들었죠. 이제 푸시풀로 뽑아내면 되겠죠. 선택하시고 푸시풀로 뽑아내는데 우리가 5000mm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뽑아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룹을 잡고 여기 있는 그룹 푸시풀을 해도 되겠죠. 자, 위로 5000mm 뽑아내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작업이 잘 됐죠. 자, 이번에는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그룹 푸시풀을 사용을 해보죠. 자, 선택을 하시고 그룹 푸시풀 5000mm죠. 바로 작업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엣지 툴을 이용해서 수정 작업을 하실 때는 돋보기를 클릭을 해서 하나씩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하면은 한꺼번에 자동으로 다 수정을 해줍니다. 수정할 게 많을 때는 이 기능을 쓰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현상은 우리가 토포 쉐이프로 작업할 때 그리드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오메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잘게 쪼개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를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현상 외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분들은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루비들은 전부 저희 카페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계단식 콘타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